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 시간입니다. 자, 중국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중국의 주력전차, 현재 쓰고 있는 주력전차 이야기예요. 탱크 올림픽에서 개망신 당한 중국의 육군 주력전차 96식 전차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접해 있는 나라니까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자, 매년 열리는 탱크 올림픽, 탱크 바이애슬론이라고 하는데요. 러시아에서 열립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근처의 훈련장에서 하는데, 여기서 이제 러시아는 당연한 거고, 중국, 파키스탄, 이런 러시아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우호국들이 출전을 하는 탱크의 경연대회예요. 여기에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가 제공한 T-72 탱크를 가지고 와서 그 T-72 탱크를 가지고 기량을 겨누는 겁니다. 자, 출발선상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딘가 이상한 점이 있죠? 하나가 좀 달라요. 다 똑같은 탱크인데 다릅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탱크가 다릅니다. 다른 건 다 T-72예요. T-72. 각 나라에서 온 T-72인데 이것만 다릅니다. 바로 중국의 96식 탱크입니다. 나머지는 T-72 탱크, 러시아제. 그런데 중국만 달라요. 중국만 규정을 지키지 않고 96식, 자국산 96식 탱크를 보냅니다. 그것은 중국의 부탁 때문이에요. 국가 간 자존심이 걸린 경쟁입니다. 최정예 전력을 엄선해서 출전시키는 중국인데 여기에 우리 사람만 인정해달라 해가지고 이제 96식 탱크를 출전시킵니다. 그럼 여기에 왜 이제 중국은 96식을 출전시킬까요? 일단 이 탱크 바이애슬론에 출전하는 그 탱크를 보내는 나라들이 다 중국 무기의 잠재적 고객들이에요. 파키스탄이다, 이런 수단이다. 하여튼 이 T-72 쓰는 나라들 전부 구공산권 나라 아니겠습니까? 소련이 대량으로 이제 3세대 탱크를 뿌렸던 게 T-72인데 그 소련의 잠재 고객, 구공산권 나라들, 이걸 중국의 지금 고객이 될 수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중국은 96식 탱크를 출전시켜가지고 우리가 T-72보다 낫다. 그러니까 우리 거 사라. 이제 이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여기에 보내기 위해서 중국에서 예선전을 거칩니다. 그냥 우리로 치면 야 24단 이번 니들이 가. 아니면 수기사 명호부대 이번엔 니들이 가. 8사단이 가. 이런 거 없어요. 여기는 각 군관구별로 치열한 예선을 걸쳐서 우승팀을 뽑아서 보내는 거예요. 예선전이 거의 치열하겠죠. 명예를 걸고 싸우니까. 그렇게 해서 국가대표를 뽑아서 탱크 바이애슬론, 탱크 올림픽에 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국은 여기에다가 중국군의 현용 주력 전차인 ZZ-96 A형과 B형 중에서 이제 보내는 건데 이게 전투 중량은 42.8톤. 무겁진 않아요. 우리 흑표 전차가 50톤이 넘고 55톤 이렇게 되니까 사실 42톤이라 그러면은 중전차는 아닙니다. 원래 소련제 그 탱크들이 다 작고 가벼워요. 장갑은 모듈식 복합 장갑입니다. 최대 속도는 시속 65km. 무장은 125mm 활강포 한문, 그리고 12.7mm 기관총 한정이 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T-72를 베낀 건데, 장갑을 따로 T-72가 방어력이 약하니까 복합 장갑 이런 것들 다 이제 덕지덕지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RPG-7이나 이런 그 화학탄에 맞아도 파괴되지 않도록 이렇게 추가 장갑, 복합 장갑을 다 갖다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따로 개량을 해서. 이게 중국의 96식 전차인데 중국은 이것을 보내고 현용 중국 육군의 주력 전차입니다. 자, 96식 전차의 탄생은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됐냐? 바로 우물안 개구리 중국군의 역사입니다. 바로 이게. 중국은 59식 전차가 한 10,000대가량 생산을 했습니다. 59식, 당연히 59식이니까 1959년도에 설계하고 만들었겠죠. 이거는 이제 소련의 T-55를 바탕으로 만들었는데 T-55를 만들고 그 다음에 T-62 또는 T-64로 또 옮겨가고 그 다음에 T-72로 가고 이렇게 이제 소련의 전차가 발전하듯이 자기들도 따라서 발전을 해야 되는데 하다못해 북한만 하더라도 소련의 T-62를 가지고 천마호라는 걸 만들었으니까 이거보다 오히려 나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중국군은 이걸 가지고 하다가 사실은 모택동하고 소련하고 이제 수정주의다 뭐다 해가지고 이제 싸움이 붙었죠. 이념 때문에. 그리고
중국은 문화혁명해서 홍위병들이 뭐 난리가 났죠. 그래서 또 이 소련하고 국경 분쟁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이제 무기 제공이 안 되죠. 그래서 59식 전차를 가지고 중국군은 이것을 지속적으로 성능 개량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1979년도까지. 20년 동안 59식을 만들고 59-1식, 59-2식, 59-3식, 59-D식, 4자는 안 붙이니까 또 D라고 했어요. 그리고 62식, 69식, 그리고 79식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대가량을 만들었습니다. 이내 전술을 가자. 띵호 띵호 이렇게 해서 이제 좋아 이렇게 해서 이제 59식 전차 소련으로 치면 T-55 전차를 중국식으로 개량한 것을 가지고 중국은 그동안 썼습니다.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당연히 안 좋죠. 1955년도에 설계한 걸 가지고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중국은 쇼크를 받았어요. 언제 쇼크 받았냐? 바로 월남전이 끝난 직후에 베트남이 이제 그때는 북베트남이 통일했지 않습니까? 캄보디아를 쳤습니다. 근데 캄보디아는 중국하고 관계가 깊은 나라예요. 캄보디아 폴포츠, 그래서 뭐 킬링필드 아시지 않습니까? 중국이 리모컨 작동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베트남을 친 겁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한 것이 베트남의 주력 군대는 캄보디아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중국과의 국경 지역은 당연히 2선급 부대들이 있죠. 우리도 전방 지역에 1선급 부대, 후방 지역에 2선급 부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호남 지역이나 영남 지역에 다 이제 최전방 지역보다는 무기나 장비 이런 게 다 수준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인데 거기를 뒤를 친 거예요. 그랬는데 당연히 이제 이 59식 전차를 주려고 해서 갔는데 이게 베트남이 가지고 있던 정말 오래된 RPG-2 이런 거에도 그냥 어느 곳에서 쏘든지 다 뚫리는 겁니다. 전면은 안 뚫려야 되지 않습니까? 옆구리나 뒤통수나 이런 데는 뚫린다 치더라도 전면은 안 뚫려야 되는데 전면도 뚫리는 거예요. 방어력이 형편없는 겁니다. 그리고 기동성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 습지도 많고 또 북부 지역은 산악 지역입니다. 제대로 막 달리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해서 또 자전 결함 생기고 해가지고 막 월남전 그러니까 중월 전쟁에서 아주 큰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중국군이 이 전차 도저히 못 쓰겠어요. 신형으로 바꿔주세요. 이제 이렇게 정부에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중국 정부는 야 그냥 쓰라 해. 어차피 우리가 베트남 정부는 이길 수 있잖아. 결과는 뭐 사실 중국이 이겼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훨씬 더 큰 피해를 봤죠. 실제적으로는 깨졌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결과는 종전 협정을 그런 식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이겼다고 좀 제발 좀 해줘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을 끝마쳤죠. 그렇게 해서 그냥 쓰라 해 하고 끝난 겁니다. 그냥 넘겼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이라크군이 이 59식 전차의 개량형을 수입해 갔는데 걸프전 1990년에 발생했던 걸프전에서 미국의 M1A1 전차한테 완전히 학살을 당한 겁니다. 4km 밖에서 싸웠는데도 그냥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전차 길이는 2km에서 서로 간의 방어력과 공격력이 얼마 정도 되냐 이거를 재는데 M1 전차가 미국의 M1 전차가 4km에서 쏜 거 포탄도 맞고는 그냥 이렇게 파괴돼 버린 겁니다. 즉 방어력이 거의 형편없다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카타르군이 가지고 있었던 AMX-30이라고 하는 2세대 전차 있습니다. 3세대 전차는 달리면서 쏠 수 있는 거, 2세대 전차는 서서 쏠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프랑스제예요. 이게 이제 카타르군이 가지고 있었는데 교환비가 1대7. AMX-30 전차 하나 파괴할 때 이 이라크군의 이 59식 전차 개량형 이것도 7대가 파괴되는 거예요. 이게 전차냐?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중국도 더 이상 이건 안 되겠구나 라고 문제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 바꿔줄게 조금만 버티라 해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라크 걸프전에서 완전히 쇼크를 먹어버리고 이거는 탱크가 아니구나. 카타르한테도 지금 처발렸으니까 이게 뭐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바꾸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여 년의 시행착오 끝에 개발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카타르하고 이 걸프전 이전에 사실은 개발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80씩 만들었다가 85씩 만들었다가 88씩 만들었다가 90씩 만들었다가 그리고 이제 96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생긴 게 아주 멀쩡하고 멋있게 생긴 전차가 나옵니다.
사실은 T-72 전차를 뺏긴 거다 해. T-72를 이제 어디 다른 데서 암시장에서 사와가지고 그걸 역설계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거기다가 증가장갑, 반항장갑 이런 것들을 덕지덕지 갖다 붙이고 T-72는 이제 호빵 같이 생긴 이 포탑 아니겠습니까? 여기다가 이제 조금 그 유선형의 그런 반항장갑 갖다 붙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탱크를 만들었어요. 이게 96식입니다. 96식도 이제 A형, B형 이런 식으로 또 시리즈가 또 쭉 나가요. 이거는 괜찮구나. 왜? T-72를 뺏겼으니까 이거는 괜찮다. 왜? T-72는 3세대 전차로 125mm 주포에 기동간 사격을 할 수 있는 3세대 전차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괜찮다. 이걸 우리 주력 전차로 쓰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결정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러던 차에 2012년도에 아프리카의 수단에서 첫 실전을 벌입니다. 그런데 그 실전에서 러시아제 T-72 전차를 이겨버립니다. 바로 수단 정부군이 중국의 그 96식 전차를 샀고 남수단이 그 T-72M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10대 10으로 전투가 붙었는데 이 96식은 깨지지 않았는데 남수단군의 T-72M 전차가 4대가 격파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공부된 겁니다. 야, 봤냐? 우리 96식이 T-72 때려잡는 거 봤냐? 이제 이렇게 해서 야, 우리 96식 대단하구나.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남수단이 쓰던 그 T-72M은 러시아가 다운그레이드형으로 판 거예요. 주포의 어떤 파괴력이나 방어력 이런 것들을 아주 그냥 다운그레이드를 해가지고 판 그런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해서 무기를 팔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96식 전차에 그냥 깨져버린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중국은 그것을 보고 야, 이거 T-72한테 이 정도로 이기기 때문에 이거 우리 주력 전차로 써도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겁니다. 자, 스펙상으로는 세계 정상급의 3세대 전차입니다. 최신형 683식 복합 장갑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복합 장갑 있죠. 자기네들 말로는 미국과 러시아의 최신형 날탄, 날개 안정 철갑탄입니다. 이것은 이제 바로 가서 뭐 폭발하는 게 아니고 이런 쇠꼬장이가 그냥 들어와서 이 포탑 내부를 휘저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방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신형 125mm 이 활강포는 RHA, 그러니까 균질 아변 강판의 600mm를 관통한다 이거예요. 말로는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 K1 전차가 그 105mm 포 아니겠습니까? 105mm 강선포인데 그게 공격력이 한 450, 470mm 정도를 관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K1A1 전차가 120mm 활강포 아니겠습니까? 그게 2km에서 한 650mm 정도를 관통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여기도 125mm 활강포를 가지고 한 600mm를 관통할 수 있다고 하니까 뭐 우리 K1, A1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뭐 그래도 어느 정도 관통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성능 파워팩, 자기네들 말로는 그렇게 해서 최고속도 시속 65km를 낼 수 있는 아주 고성능 파워팩, 그리고 사격 통제 장치 해서 고속 주행간의 명중률 100%다라고 선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스펙상으로 세계 최강인데 이게 진짜 세계 최강인지 정말로 이 스펙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풍당당하게 내던진 출사표입니다. 탱크 바이애슬론, 탱크 올림픽입니다. 이게 이제 쫙 나가는 거예요. 사진은 정말 멋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탱크 바이애슬론에 딱 출전해서 겨뤄 봅니다. 러시아가 만든 세계 각국에 수출한 T-72 전차들하고 딱 겨뤄 봅니다. 그것도 지역 예선을 잔뜩 거쳐가지고 국가대표를 딱 선발해서 보내는 것이죠. 사진은 정말 멋있네. 예. 자, 벗어날 수 없는 메이드 인 차이나의 이름값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퀴가 하나 지금 보기륜 하나가 1번 보기륜이 빠져버립니다. 이거 시속 40km로 이런 그 장애물을 달리는 그런 코스인데 이 장애물을 더 빠른 속도로 달리는 전차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열심히 달립니다. 우리 창원에 가면 이렇게 생긴 시험장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K2 전차도 뭐 정말 덩실덩실 이렇게 가는 걸 제가 봤는데 여기도 이렇게 생긴 볼록볼록한 장애물이 있는 것을 가장 빠른 속도로 가는 전차가 점수를 많이 받는 건데 보시다시피 지금 이 1번 보기륜이 빠져버립니다. 지금 뭐 덜렁덜렁 합니다. 자, 지금 덜렁덜렁 합니다. 이제 거의 빠져나옵니다. 자,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바퀴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까 자기들 말은 뭐라고 했죠? 아주 파워팩 좋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빠져버려요. 두 번째는 자, 사격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막 뒤로 백을 하고 막 발사 자기 혼자서 사격이 그냥 돼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지금 승무원들이 도망 나오는 거예요. 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사격 통제 장치 엄청나게 좋다고 선전했는데 그냥 안에서 내부에서 그냥 쏘려고 하니까 지금 조종사도 놀라가지고 뒤로 백하고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조종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기동간 사격하는 건데, 자, 기동간 사격했습니다. 사격 통제 장비가 워낙 좋아가지고 고속 주행가에도 명중률이 아주 좋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죠. 자, 쐈습니다 아까. 자, 그런데 타겟이 옆에 여기 있는데 엉뚱한 데 가서 맞네요. 이렇습니다. 기동간 사격, 이것도 아주 저속 사격이죠. 보니까 뭐 시속 20km도 안 되겠는데, 지금 슬로우 비디오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보이시죠? 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날아가서 또 되게 먼 데도 아니에요. 가까운 데인데, 그렇게 해서 타겟은 여기 있는데 엉뚱한 데 가서 맞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고속주행간에 기동간 사격도 제대로 안 되는 이런 전차가 중국의 주력 전차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사실 이거 90-60 말고 90-90식 전차란 것을 만들었어요. 그거는 이거보다 더 멋있게 생기고 사실은 좀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것도 이제 껍데기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외형은 위풍당당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생긴 것은 돈이 비싸겠죠. 그래서 그 값비싼 90-90식 대신 대량 배치 진행 중인 이 90-60식 전차. 중국은 지금 최소 2,500대 그리고 59식을 다 대체를 하게 되면은 한 3,500대 이상을 이것을 90-60식으로 배치를 할 텐데 이렇게 바퀴가 빠지고 혼자서 그냥 안에서 내부 폭발을 하려고 하고 기동간 사격 명중률 형편없고 자기네들 나라에서 예선을 거쳐서 최고의 실력자들을 뽑아서 지금 보냈는데 바퀴가 빠지고 사격이 명중률이 형편없고 이런 전차를 가지고 중국이 미래를 설계해야 되는 기갑부대의 암울한 미래. 참 중국 기갑부대 대단히 밝은 미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무역전쟁 때문에 미국과의 무역전쟁 때문에 국가의 미래도 암울하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군대 육군의 핵심 기간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탱크의 전력의 미래도 그다지 밝아 보이지는 않는다. 과연 중국제답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냥 모쪼록 99식으로 업그레이드 하지 말고 99식은 그냥 일부 좀 놔두고요. 96식으로 전부 다 깔게 되기를 그 계획대로 다 진행되기를 기원해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 중국 육군 기갑부대의 주력전차 96식 전차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